이 꿈이 깨기 전에 그녀를 갖고 싶다. 어느샌가 내 품속으로 그녀가 들어왔고 그녀의 봉긋한 가슴 속에 내 손은 미끄러지듯 흘러가고 있었다. 학교에서 처음 만난 그녀와 난 그렇게 어두운 운동장에서 짙은 키스를 했다. 내 손이 그녀의 셔츠 단추를 풀 때 내 몸의 모든 세포가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떨림. 서로 달아오른 채 학교 운동장은 우리 둘의 거친 숨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져나갔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평범했던 내 인생에 새로운 꿈이 펼쳐지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선우입니다. 올해 60살이죠. 칠성전자에서 부장까지 올라갔던 저였는데 지금은 글쎄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5년 전 조기 퇴직하고 나서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딸은 미국에 있고 아들은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죠. 오늘도 라면을 끓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에서 식사했는데 말이에요. 라면 냄비를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조기 퇴직 위로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면 몇 년 못 갑니다.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지난주에도 면접을 봤습니다. 중소기업 관리직 자리였어요. 면접관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경력은 훌륭하신데, 나이가.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칠성전자 부장까지 했던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기타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줄도 다 끊어져 있고요. 그 옆에는 제가 직접 쓴 악보들이 있었어요. 20대 때 만들었던 곡들이죠. 기타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아니면 제가 약해진 걸까요? 문득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여보, 기타 치는 당신 모습이 제일 멋있어요. 아내만 알고 있던 제 비밀이었죠. 젊은 시절 음악가가 되고 싶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취업했고 승진하려고 밤낮 없이 일했죠. 기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런 꿈은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딸아이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지내고 있다. 아빠 목소리가 왜 그래요? 힘없어 보여요. 딸아이는 예리했습니다. 제 마음을 금방 알아채더군요. 아빠, 이래서는 안 돼요. 집에만 있으면서 우울해하지 마시고 뭔가 하세요. 뭘 하라는 거냐? 평생 교육원이라도 다니세요. 시니어 대학 같은 곳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취미도 생기잖아요. 평생교육원이라 솔직히 별로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딸아이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내라면 분명히 저를 밀어줬을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서울 시니어 대학 평생교육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입구에서 주저하고 있는데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등록하러 오셨나요? 네. 그런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요리, 원예, 음악 치료, 취업 상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음악 치료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제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등록을 마치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을 보니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령대였어요. 하지만 왠지 어색했습니다. 이런 곳에 와야 하는 제 신세가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첫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60세의 저에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죠. 딸아이의 간절한 부탁을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평생교육원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전에는 원예치료, 오후에는 음악치료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예치료는 그런대로 참을만 했어요. 화분에 흙을 넣고 꽃을 심는 일이었거든요. 별로 어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오후 음악치료 시간이었어요. 강의실에 들어가니 피아노 한 대와 여러 악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았죠. 그때 한 여성이 강의실 앞으로 나왔습니다. 57세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영입니다. 35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어요. 음성이 맑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음악 치료라는 것 자체가 유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은영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악기 연주를 통해서 마음의 치유를 경험해 보겠습니다. 기타, 우쿨렐라, 탬버린 중에서 하나씩 선택해 주세요. 다른 참가자들은 적극적으로 악기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저는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은영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악기를 선택하지 않으시네요. 저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왜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유치해서요. 나이 든 사람이 이런 걸 해야 합니까? 순간 은영 씨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체면이 있는데 이런 걸 할 수는 없었거든요. 은영 씨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했어요.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아서 시간만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은영 씨가 기타를 들고 코드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제가 무의식 중에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기타를 치는 것처럼 말이죠. C 코드, G 코드, F 코드.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20대 때 연습했던 감각이 아직 남아 있었나 봐요. 그 순간 은영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제 손가락 움직임을 본 것 같았습니다. 혹시 기타 치실 줄 아세요? 아닙니다. 방금 코드를 짚으셨잖아요. 모릅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감췄어요. 하지만 은영 씨의 시선은 계속 저를 따라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었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복도에 나와서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영 씨가 따라 나왔습니다. 이선호 씨 맞죠? 네, 왜 기타를 칠 줄 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코드는 정확히 짚으셨어요. C 코드를 그렇게 깔끔하게 짚을 수 있는 건 경험 없이는 불가능해요. 은영 씨는 음악 전문가였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걸 금방 알아챈 거죠. 과거에 배웠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안 하시는 거죠? 음악은 평생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복잡한 심정이었거든요. 음악을 포기한 이유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은영 씨가 다시 말했어요. 내일도 음악 치료 시간이 있어요. 꼭 참여해 주세요. 기타 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남기고 은영 씨는 강의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은영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음악은 평생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60세인 제가 다시 기타를 칠 수 있을까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계속 생각했어요. 은영 씨는 몇 테이블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낡은 기타가 생각났어요. 아내가 좋아했던 그 기타 말입니다. 내일 음악 치료 시간에 정말 참여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거부해야 할까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셋째 날 아침을 맞았습니다. 밤새 고민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음악 치료 시간에 참여할지 말지를요. 오전 취업 상담 시간에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담사가 뭐라고 하는지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온통 오후 수업 생각뿐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은영 씨가 제 테이블로 왔습니다. 이선호 씨, 오늘 오후에는 꼭 참여해 주실 거죠? 글쎄요. 한 번만 해보세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타를 만져보기만 해도 괜찮아요. 은영 씨의 눈빛이 간절해 보였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음악 치료 시간이에요. 저는 마지못해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벌써 악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영 씨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기타 하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새 기타였어요. 윤이 나고 냄새도 좋았죠. 일단 들어보기만 하세요. 기타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손에 잡히는 느낌도 익숙했고요. 무의식 중에 조율을 시작했어요. 1번 줄부터 6번 줄까지 하나씩 맞춰갔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다른 참가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조율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역시 아시는군요. 은영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옛날에 조금. 조금이 아니에요. 조율만 봐도 상당한 실력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은영 씨가 피아노로 코드 진행을 연주했어요. C-G-M-F 진행이었습니다. 너무 익숙한 코드였죠. 저도 모르게 기타로 따라쳤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와, 다른 참가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제 연주에 감탄한 거였습니다. 언제부터 치셨어요? 은영 씨가 물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20대 때부터. 그때는 음악가가 되고 싶었어요. 정말이요? 그럼 왜 그만두셨어요? 현실 때문에 먹고 살아야 했거든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작곡도 하셨나요? 네. 몇 곡 만들었었죠. 한번 연주해 주실 수 있어요? 갑자기 부담스러워졌어요. 30년 넘게 연주하지 않았던 곡을 갑자기 연주하라고 하니까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천천히 해보세요. 급하지 않아요. 은영 씨가 격려해줬어요. 다른 참가자들도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기타줄에 댔어요. 떨렸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파란 하늘이라는 곡이었습니다. 20대 때 아내를 위해 만든 곡이죠. 아내가 제일 좋아했던 곡이기도 했어요. 첫 소절을 연주했어요. 음이 좀 불안정했지만 멜로디는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곡이네요. 은영 씨가 감탄했어요. 점점 손가락이 익숙해졌어요. 30년 전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곡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멈췄습니다. 뒷부분을 못 만들었었네요. 당시에 결혼 준비하느라 바빠서 끝까지 완성하지 못했거든요. 정말 아쉬워요.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완성하지 못하다니. 은영 씨가 아쉬워했어요. 그때는 시간이 없었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완성하면 되잖아요. 지금요? 왜 안 돼요? 음악에는 시효가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정말 지금이라도 완성할 수 있을까요? 혹시 가사도 있어요? 있기는 한데 역시 미완성이에요. 어떤 내용인가요? 아내에 대한 내용이에요. 파란 하늘처럼 맑은 사람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 생각이 나서요. 은영 씨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한 번 더 연주해 주세요. 제가 피아노로 반주해 볼게요. 다시 기타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신 있게 연주했어요. 은영 씨의 피아노 반주가 완벽했습니다. 두 악기가 어우러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런 기분이 언제적인지 모르겠더군요. 곡이 끝나자 강의실 안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이 곡 꼭 완성해야 해요. 은영 씨의 열정적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날 저녁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년 넘게 잠들어 있던 음악적 감성이 깨어난 거예요. 프로그램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이상하게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은영 씨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전에는 자유활동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음악실에서 혼자 기타를 치고 있었어요. 파란 하늘의 후반부를 완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그런데 은영 씨가 들어왔어요. 여기 계셨네요. 찾고 있었어요. 왜요? 함께 곡을 완성해 보면 어떨까 해서요. 은영 씨가 악보지를 들고 있었어요.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제 들은 멜로디를 피아노 악보로 적어뒀어요. 그리고 후반부 멜로디도 몇 개 만들어 봤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룻밤 만에 이런 걸 만들다니.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 저도 즐거워요. 이렇게 완성도 높은 곡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은영 씨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제가 어제 연주한 부분을 치더니 이어서 새로운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어떤가요? 정말 완벽했어요. 제 곡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멜로디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췄어요? 35년 동안 음악을 해왔거든요.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함께 연주해봤어요. 제 기타와 은영 씨의 피아노가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30년 만에 완성된 곡이었죠. 가사도 완성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가사는 어려워요. 예전에 쓴 것도 어색하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려주세요. 부끄러웠지만 읽어줬어요. 파란 하늘처럼 맑은 그대, 구름처럼 하얗고 순수한. 아름다운 가사네요. 왜 어색하다고 하세요? 지금 나이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은영 씨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저에게 하는 말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다른 참가자들과 떨어진 테이블에 앉았어요. 은영 씨는 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음악 학원도 운영하시는데. 외로워서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남편이 4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죠. 아,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우울증도 걸렸고요. 그때 음악이 저를 살렸어요. 은영 씨의 눈가가 촉촉해 보였어요. 아들이 있긴 한데 서울에서 의사로 일해요. 바쁘죠. 1년에 몇 번 보지도 못해요.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혼자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선호 씨는 어떠세요? 부인 잃고 나서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죠.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적응이 안 돼요. 저도 그래요. 가끔 남편이 돌아올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후에도 함께 연습했어요. 곡이 점점 완성되어 갔습니다. 은영 씨의 도움이 컸어요. 내일 모든 참가자 앞에서 발표하면 어떨까요? 발표요? 부담스러운데. 괜찮아요. 다들 좋아할 거예요. 그날 저녁 자유시간에 산책을 했어요. 평생교육원 주변에 작은 호수가 있었거든요. 달빛이 호수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은영 씨와 나란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호 씨는 정말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요.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달빛 아래서 은영 씨의 얼굴이 더 예뻐 보였습니다. 은영 씨 덕분에 잃어버렸던 걸 찾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음악하는 것보다 함께 하니까 더 즐거워요. 그때 손이 스쳤어요. 깜짝 놀라서 손을 빼려고 했는데 은영 씨가 잡았습니다. 이렇게 있어도 될까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60세인데도 이런 감정이 들다니. 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편안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은영 씨가 말했어요. 프로그램 끝나도 연락하고 지내요. 네, 좋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감정이 다시 올 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헤어져야 하는데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지막 날 아침 발표 시간이 왔어요. 저와 은영 씨는 완성된 파란 하늘을 연주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곡이에요. 두 분이 잘 어울려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은영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은영 씨가 연락처를 적어줬습니다. 꼭 연락하세요. 네, 그럴게요. 하지만 막상 헤어지려니까 아쉬웠어요. 이런 감정이 다시 생길 줄 몰랐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평생교육원에서의 경험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요. 은영 씨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안부 인사를 하자니 뻔하고 만나자고 하자니 부담스럽고. 며칠 후 은영 씨가 먼저 연락했어요. 선호 씨, 어떻게 지내세요? 기타 연습은 하고 계세요? 반가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됐습니다. 네, 가끔 치고 있어요. 시간 되면 만나서 함께 연주해요. 만나고 싶었지만 망설여졌어요. 현실로 돌아오니까 여러 문제가 보였거든요. 일단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했어요. 통장 잔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몇 개월 못 버텨요. 또 다른 취업 면접을 봤어요. 이번에는 보험회사 영업직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영업이 쉽지 않을 텐데. 또 나이 이야기였어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경험은 충분합니다. 칠성전자에서. 대기업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고객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요. 결국 이번에도 떨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은영 씨가 다시 연락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제 학원에 구경 오세요. 가고 싶었지만 차비도 아까웠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팍팍했거든요. 바쁠 것 같아서요. 바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은영 씨는 이해해줬지만 저는 죄스러웠어요.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어서요. 그러던 중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당뇨 수치가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충격받았어요. 건강마저 나빠지고 있다니. 아들이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가끔 안부를 확인하러 오거든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고 있다. 취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안 된다. 그럼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이에 맞는 일을 찾으시든지. 나이에 맞는 일이라. 뭔가 서글펐어요. 그때 아들이 평생교육원 수료증을 봤어요. 이건 뭐예요? 아, 딸이 권해서 다녀왔다. 음악 치료라고 되어 있네요. 아버지가 음악을 옛날에 조금 했었다. 아들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아버지, 나이에 맞지 않는 일 하지 마세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나이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요. 아들이 돌아간 후 은영 씨가 또 연락했어요. 선호 씨,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괜찮습니다. 정말이요? 뭔가 힘들어 보이는데.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제 형편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바쁘셔서 연락 못 하시는 거죠? 네.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부끄러워서 연락 못하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은영 씨가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왜 이렇게 피하시는 것 같죠? 가슴이 아팠어요. 은영 씨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전화를 걸었어요. 은영 씨, 선호 씨, 정말 괜찮으세요? 사실은 요즘 좀 힘들어요. 뭐가 힘든데요? 말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끝냈어요. 은영 씨의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더 지났어요. 은영 씨가 연락을 안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제가 계속 피했으니까.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이제 정말 몇 달 못 버틸 상황이었습니다. 전세금도 위험해 보였어요.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나이에 맞지 않는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60세의 음악이라니, 60세의 연애라니. 기타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은영 씨가 그리웠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은영 씨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먼저 거리를 두었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당뇨 때문인지 혈당 조절이 잘 안 됐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식은땀도 나고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상하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응급실이었어요.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식이 돌아왔네요. 많이 힘드셨죠? 여기가 어디죠? 응급실이에요. 이웃분이 신고해서 119가 왔어요. 그제서야 상황이 정리됐어요. 쓰러진 걸 이웃이 발견해서 병원에 온 거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당뇨가 많이 악화됐어요. 혈당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스트레스를 줄이라니. 쉽게 말하네요. 병실에 혼자 누워 있으니까 서글펐어요. 이런 상황에 옆에 있어줄 사람이 없다니.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병원에 입원했다. 뭐라고요? 어디 아프세요? 당뇨가 악화됐다고 한다. 지금 올라갈게요. 다행히 아들이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하지만 며칠 있다가 내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요양원이라도 알아보시는 게. 요양원이라는 말에 기분이 나빠졌어요. 아직 그럴 나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죠. 현실, 또 현실 이야기네요. 아들이 간 후 더 외로워졌어요. 간병인을 쓰자니 돈이 아깝고 그렇다고 혼자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은영 씨였습니다. 선호 씨,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을까요? 어떻게? 딸분이 연락 주셨어요. 제 연락처가 선호 씨 휴대폰에 있더라고요. 아, 딸이 연락했구나. 은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많이 아파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한 달 넘게 혼자 버텼는데 누군가 걱정해주니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이렇게 힘든데. 부끄러워서, 제 현실을 보여주기 싫어서. 무슨 소리예요? 현실이 뭔데요?
결국 다 털어놨어요. 경제적 어려움, 취업 실패, 자존심 때문에 고민하던 일들을요. 은영 씨가 조용히 들어줬어요. 왜 이런 걸 혼자 고민했어요? 도움받기 싫었어요. 남자로서 자존심이.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요? 건강을 잃으면 끝이에요. 은영 씨가 며칠 동안 간병을 해줬어요. 밥도 먹여주고, 약도 챙겨주고, 밤에도 옆에 있어줬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은영 씨도 학원 일이 있을 텐데. 지금 그게 중요해요? 선호 씨가 더 중요하죠.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이런 마음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일도 없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선호 씨 자체가 좋은걸요. 하지만, 선호 씨 도움받는 게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저도 남편 잃고 혼자 살 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은영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인생 아닌가요? 그래요.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던 제가 잘못이었어요. 일주일 후 퇴원했어요. 은영 씨가 계속 챙겨줬습니다. 집에 와서도 매일 안부를 물어봤어요. 이제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은영 씨 덕분에. 다행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취업은 계속 실패하고. 그때 은영 씨가 제안했어요. 제 학원에서 기타 강사해보세요. 네, 요즘 시니어들이 악기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선호 씨 같은 분이 가르치면 딱일 것 같은데.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실력도 있고 인생 경험도 풍부하시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은영 씨 학원에서 기타 강사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제 또래였어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분들이죠. 다들 저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코드가 너무 어려워요. 천천히 하세요. 급할 것 없어요.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가르쳤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즐기면서 하라고요. 은영 씨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피아노 반주도 해주고 학원 운영도 같이 했습니다. 요즘 기타반 인기가 정말 좋아요.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보람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어요. 강사비는 많지 않았지만 생활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일하는 즐거움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영 씨가 신문 기사를 보여줬어요. 이거 봐요. 시니어 음악 대회래요. 음악 대회요? 네, 전국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예요. 상금도 꽤 많고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흥미로웠어요. 50세 이상만 참가할 수 있는 음악 대회였습니다. 우리도 나가볼까요? 우리가요? 왜 안 돼요? 파란 하늘 완성한 거 있잖아요. 그 곡이요. 평생교육원에서 완성한 그 곡 말이에요. 하지만 대회라니 부담스러운데. 한번 해봐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도전하는 게 중요하죠. 은영 씨의 적극적인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학원 학생들에게도 말했어요. 선생님이 음악대회에 나간다고요? 네, 은영 선생님과 함께요. 와, 멋있어요. 저희도 응원할게요. 학생들이 격려해줘서 힘이 났어요. 연습은 쉽지 않았어요. 완성된 곡이지만 대회용으로 편곡해야 했거든요. 은영 씨가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타 솔로를 넣으면 어떨까요? 솔로요? 자신 없는데. 할 수 있어요. 연습하면 되죠. 매일 저녁에 연습했어요. 학원이 끝나고 나서 둘이서 남아서 연습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한 달 후 대회 예선이 있었어요. 서울 지역 예선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다른 팀들을 보니까 긴장됐어요. 다들 전문가처럼 보였거든요. 괜찮아요. 우리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은영 씨가 격려해줬어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무대에 올라가니까 떨렸어요. 관객석에는 학원 학생들과 딸, 아들까지 와 있었습니다. 기타를 들었어요. 은영 씨가 피아노 앞에 앉았고요. 파란 하늘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은영 씨와의 호흡도 완벽했습니다. 기타 솔로 부분이 왔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한 부분이었죠. 실수 없이 완벽하게 연주했습니다. 곡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곡이네요. 심사위원들도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결과 발표 시간이 됐습니다. 1등부터 발표하는데 1등 이선호, 박은영 팀.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1등이라니. 은영 씨와 손을 잡고 무대에 올라갔어요. 트로피를 받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들이 축하해줬어요. 아버지, 정말 멋있으셨어요. 아들도 인정해줬어요. 예전에 나이에 맞지 않는다고 했던 아들이요. 아빠, 자랑스러워요. 딸도 눈물을 흘리며 축하해줬습니다. 전국대회 진출 자격을 얻었어요. 한 달 후에 부산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은영 씨와 함께 축하 식사를 했어요. 정말 꿈 같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전국대회가 남았죠.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행복해요. 정말 그랬어요. 60세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니. 선호 씨, 고마워요. 제가 고맙죠. 은영 씨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 함께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전국대회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더 많은 연습이 필요했지만 즐거웠어요. 학원 학생들도 응원해줬어요. 선생님, 전국대회에서도 꼭 우승하세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1등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제게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60세에 찾은 새로운 꿈이었으니까요. 전국대회 날이 드디어 왔어요. 부산의 큰 콘서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내려갔어요. 은영 씨와 함께 말이죠. 떨려요. 저도요. 하지만 즐겁게 해봐요. 대기실에서 다른 팀들을 보니까 정말 수준이 높았어요. 전국에서 모인 팀들이라 그런지 모두 실력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이런 큰 무대에 서게 될 줄 몰랐거든요. 관객석에는 가족들과 학원 학생들이 응원하러 왔어요. 부산에 사는 아들도 직장을 빠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파이팅! 무대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순서가 됐습니다. 무대에 오르니까 조명이 따뜻하게 비춰왔어요. 관객석이 꽉 찼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선호. 박은영입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오늘 연주할 곡은 파란 하늘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작곡했다가 최근에 완성한 곡이에요. 관객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60세에 다시 음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꿈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심을 담아서 말했습니다. 기타를 들었어요. 은영 씨가 피아노 건반에 손을 올렸고요.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1절은 조용하게 시작했어요. 제 기타와 은영 씨의 피아노가 어우러졌습니다. 2절부터는 좀 더 감정을 실었어요.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 혼자 지낸 외로운 시간들, 은영 씨를 만나서 다시 찾은 희망까지. 기타 솔로 부분이 왔어요. 한 달 넘게 연습한 부분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줄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였어요.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은영 씨와 함께 연주했어요. 기타와 피아노가 완벽하게 하나가 됐습니다. 곡이 끝나는 순간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몇몇 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환호성이 들렸어요. 이런 반응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무대에서 내려오니까 다른 참가자들이 축하해줬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다 울 뻔했어요.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궁금했거든요. 드디어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3등부터 발표했어요. 우리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2등 발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1등만 남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전국 시니어 음악대회 대상 수상자는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이선호, 박은영 팀입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전국 1등이라니. 은영 씨와 손을 잡고 무대에 올랐어요. 큰 트로피와 상금을 받았습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이크를 건네받았어요. 정말 꿈만 같습니다. 60세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준 가족들, 그리고 옆에서 함께 해준 은영 씨에게 감사드려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꿈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관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졌어요.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니까 아들이 달려왔어요.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괜찮다. 너도 아버지 걱정해서 한 말이잖아. 딸도 미국에서 축하 전화를 했어요. 아빠, 뉴스로도 나왔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은영 씨와 함께 조용히 축하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은영 씨. 저야말로요. 선호 씨 덕분에 제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은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데요? 시니어 음악 교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저희처럼 나이 들어서 음악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거 좋네요. 많은 분들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새로운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1년 후, 저희는 시니어 음악 교실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악기를 배웠어요. 기타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하모니카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 손자 앞에서 기타 칠 수 있어요. 학생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어요. 은영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음악 교실도 함께 운영하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은영 씨가 말했어요. 선호 씨, 우리 결혼해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였어요. 정말요? 네, 이제 혼자 살기 싫어요. 함께 살고 싶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60세의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족들도 축복해줬어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저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꿨던 거죠.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어요. 음악교실 학생들이 축하 연주를 해줬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얻었어요. 70대 할머니가 하모니카로 파란 하늘을 연주해 주셨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났어요. 음악교실은 더 커졌고 학생들도 많아졌습니다. 매년 발표회도 열고 있어요. 가끔 평생교육원에서 만난 다른 참가자들도 찾아와요. 선호 씨, 정말 인생 역전이네요. 누구든 가능해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아내와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해요. 예전에 혼자 라면 끓여 먹던 생활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학생이 온다고 했죠? 네, 75세 할아버지세요. 기타 배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75세라니
정말 멋있네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꿈을 꾸는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연주해요. 파란 하늘을 비롯해서 여러 곡들을 만들었거든요. 모두 시니어들을 위한 곡들이에요. 선우 씨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야말로 은영 씨 덕분이죠.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자주 표현해요. 이런 감정을 60세에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거든요. 음악교실에 오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생각해요. 모두 저처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나이 때문에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서 온 분들이죠. 나이가 들어서 뭘 하겠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도전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보면서 확신해요.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요. 60세에 찾아온 두 번째 인생.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은영 씨와 함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지금도 새로운 곡을 만들고 있어요. 많은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주는 곡들을요. 꿈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음악교실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에요.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말입니다. 60세의 저에게도 이런 행복이 찾아올 줄 몰랐어요.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새로운 학생이 와요. 68세 할머니인데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하세요. 은영 씨가 가르쳐 드릴 예정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괜찮을까요? 전혀 문제 없어요. 음악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의 눈에서 반짝이는 열정을 봤어요. 저도 그런 눈빛이었을 거예요. 평생교육원에서 처음 기타를 잡았을 때 말이죠. 이제 확신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고요. 꿈을 꾸고 도전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60세에 찾아온 두 번째 인생.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꿈을 꾸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지금 새로운 시작에 도전하세요. 감사합니다.